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필두로 한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도전, 그리고 당국의 플랫폼 규제 속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 압박이 돌출 변수로 나왔는데요. K 플랫폼의 위기 상황, 그리고 유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SNS 서비스가 이제 국가 간 충돌 양상으로 이제 번지는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야후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이제 한 게 라인 서비스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민 메신저인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을 공동 주주인 라인 야후로 넘길 것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이버 라인이 이제 일본에 진입하게 된 계기가 일본 동일본 대지진 사태 때, 예.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보급률이 많이 낮았어요. 예. 근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통신이 마비됐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네이버가 라인을 이제 전파를 하면서 이게 통신 사태가 나도 라인이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구나, 연락이 가능하구나부터 이렇게 돼서 예. 그때부터 라인에 대한 점유율이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본 내에서는 라인이 어떤 국가의 기업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일본인데. 예, 국적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이 한국 기업이었네라는 인식이 이제 강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사실 국내에서도 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이게 뭐 외국 그렇죠. 기업이다라는 국적 논쟁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예, 약간 애국주의가 발로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도 이런 부분에서 좀 사업적인 시너지를 확장하고자 2019년에 소프트뱅크에 있는 라인 야후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포탈이 네. 이제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인데, 이제 이 야후 재팬과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라인과 야후 재팬을 합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병할 때 지분율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눴어요. 그렇군요. 50대 50에서 한 주를 더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50대 50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더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공동 법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다만 이사장은 일본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쪽 이사장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건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된 게 2021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 이제 라인 야후에 있는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일본 국민들의 이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기분이 나빴던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제 그게 2023년에도 연달아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제 좀 벌어지게 되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게 정치권 이슈로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초에 3월에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정부에서.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지분 관계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게 좀 1차 행정명령 내리는데, 1차 행정명령 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이제 그 라인 야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할게.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없이 잘 요거를 방어를 해볼게 하고, 어떻게 방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2차 행정명령까지 내려와요. 4월 달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번에 지분 관계도 좀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정리해라는 건 뭐냐면, 50대 50인 지분에서 정리를 하라는 말은 사실상 경영권을 포기하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상 라인 야후가 이제 그 라인과 야후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을 이뤘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인 야후 밑에 있는 많은 자회사들이 얽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에 대한 많은 자회사들도 라인 야후의 지분 관계로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로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인 지분을 나누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뒷단에는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저 표를 보면 원래도 네이버가 혼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런 국민적 정서나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야후하고 나눈 건데, 이제 더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양상,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이걸 좀 국가 간의 어떤 좀 타협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라다. 대응이 좀 아니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지분까지 이렇게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대응을 하는 모습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게 사실 좀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게 저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정서가 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분을 내놓으라는 거는 그냥 기업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뭐 틱톡 미국과 중국 간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처럼 그렇게 뭐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틱톡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거면 지분을 매각하던가 아니면 나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냥 지분을 매각해. 그죠. 걔네 네. 사업은 이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지분만 내놓고 주인은 우리한테 돌려줘. 네. 뭐 이렇게 넘겨 이런 얘기죠. 회사를 놓고 그러니까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 한 주를 팔더라도 이거는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영권을 넘기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합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물론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네.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라인 야후가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된다라고 보장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기간 사업인 통신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 어떻게 해요, 그럼? 조금 다 개인정보가 미국에 가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 정서상으로도 지금 국내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이제서 유출이 됐으니까 네. 클라우드 이게 경영권을 바꾼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자기네들이 자국 내에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로 이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 계획은 사실 1차 행정 그 명령 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데이터 센터를 일본 쪽으로 다 넘길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그거를 통해서 뭐 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본 정부가 내심 또 이걸 통해서 다른 또 얘기를 할 것도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네. 결국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느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것도 국내에서 정치권으로 좀 부상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지금 현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좀 명확한 건 뭐냐면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몇 가지 또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지분을 매각하실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아니 단 한 주만 넘어가도 경영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가 그게 얼마나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매각을 할 것이냐, 얼마나 매각을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매각을 한다면 이걸 얼마에 팔 것이냐. 음, 그래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사실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본이 지금 라인 야후가 그 합작법인 밑에 상장사예요 이게. 상장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기업 가치만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업 그 경영권이라는 게 더 큰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 어떤 관측이 나오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부득이하게 지분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네이버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분 매각으로 인한 현금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라인 서비스는 네이버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좀 많이 좀 두둑하게 최대한 좀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 분기 이제 우리 회사도 아닌데 너희 이제 그럼 우리한테 요금을 제대로 좀 내라. 우리 그렇죠. 라인 서비스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좀 땡겨오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또 돌아가면 일본만 라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맞습니다. 베트남도 있고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라인 많이 쓰는데 그것까지 다 뭐 소유권을 뭐 당연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지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인 게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사업들이 동남아나 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사업들이 라인 야후에 묶여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말하는 건 일본 내 메신저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까지 다 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분리해서 또. 가지고 오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버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외교적으로 풀려는 이 정부의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좀 미온적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미온적인 건 사실이고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좋게 말로 그러니까 갈등 없이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도거든요.
팔거나 말거나. 그렇죠. 결론은 나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유적인 부분에서 침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물론 물밑 협상이 또 진행될 수 있다라는 희망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진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빨리 좀 묘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매출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4,300억 원. 이 거의 역대 최상위권 기록이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는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실적 얘기로 돌아오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네이버 실적에서 라인 실적은 별도죠? 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라기보다는 지분법으로 반영됩니다. 아, 지분법. 그러니까 영업 그렇죠. 외단으로 반영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기 예, 때문에. 라인이 매출을 포함되는 건 아니라.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영업 외에서 한 연간으로 2,500억 정도 반영되는데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실적은 네이버 본연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그 부분만 봤을 때 지난해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우려사항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광고 부진이었어요. 국내 광고 경기,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광고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광고가 좀 늦게 살아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네이버의 실적이 발목을 잡았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커머스 쪽 중국 쪽에 진출이 이제 우려가 됐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광고 쪽이 잘 나왔어요. 광고 쪽이. 광고 쪽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두각이 많이 나타났고 예. 사실 광고 매출이 비중도 제일 높고 마진율도 제일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커머스 쪽은 조금 어땠습니까, 그럼? 이커머스 쪽은 물론 중국 쪽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캐파가 좀 많이 적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성장률 둔화적인 부분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수익화적인 전략을 좀 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매출 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거래액 성장 대비해서 좀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방어를 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카카오 쪽은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카카오도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이에요. 카카오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근데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이제 커머스 쪽에 판매 쪽에 이쪽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는데 이거는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아니라 저 같은 장년층들도 많이 쓰는 서비스거든요. 이제 범용화된 서비스 같은데 컨퍼런스 콜까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먼저 카카오 선물하기가 보면 커머스 영역이긴 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 궤를 달리하는 커머스 영역인 거죠. 니치 마켓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주가가 좀 더 네이버 대비해서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플랫폼이 막 진입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별도의 영역이다. 특히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게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알리나 테무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커머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물하기 영역이 특히 그런 경우. 그렇죠.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카카오가 좀 자유로운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게 뭐냐면 네. 중국 플랫폼이 들어오는 게 또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제 주신 것처럼 테무나 알리를 직접 보면 배송도 많이 걸리고 배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싸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었는데 네이버나 뭐 쿠팡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품질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전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커머스 거래액 대비해서 중국 직구 플랫폼 거래액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중국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그쪽으로 막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뭐 거의 무료 배송 뭐 무료 그 뭐라죠 이제 제품 다시 돌려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물건도 너무 싸고 좀 너무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은 그 사용해 보니까 그보다는 좀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열기가 식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맞습니다. 공세가 굉장히 심했는데. 테무나 알리와 비교해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강점과 리스크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정리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무나 알리에서 커머스만 본다라고 하면 역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배송이라는 부분, 아니면 반품이라는 부분, 아니면 이 품질에 대한 보장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높은 건 사실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중국 플랫폼이 결국엔 지금 국내에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이 언제까지 투입될 수 있느냐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카오 단도직입적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보니까 18만 8천 원, 카카오가 4만 8천 원. 이게 근데 한 2년 전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솔직히. 근데 리바운드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까지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싸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라인 야후 사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가려진 광고 쪽이 살아나는 부분과 커머스 쪽에서 연초에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부분들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네이버는 매수의 기회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카카오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보다 좀 강점이 원래는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좀 컨텐츠 부분에서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AI와 관련된 투자 비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또 우려가 좀 생겼어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좀 힘을 내야 될 텐데 카카오 15만 원, 17만 원까지 갔었던가요? 그죠? 네, 그죠. 그 주가에 비하면 그냥 3분의 1도 나는 건데 카카오 주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은 조금 없는데 지금 게임 업종도 담당하시잖아요. 네. 넷마블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로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웹툰으로 나왔다가 이제 게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시장 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이게 왜냐면 한국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제 약간 요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막말로 죽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살리려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원작 웹소설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은 NC,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이 주가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이 이번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글로벌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로 이제 초반 흥행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불안한 거는 이 초반 흥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지금 너무 초반이에요. 출시가 된 지 이제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금 24시간 동안 140억의 매출을 본 게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게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번 타석에서 어떻게 보면 장타를 쳤다는 거거든. 근데 이 다음 타석에도 과연 안타를 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는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후속작이 좀 계속 나와줘야죠. 후속작이 계속 이제 하반기에 내종이 출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타율이 높은 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타석에 장타를 쳤는데 다음 타석에 장타를 친다라는 만약에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단언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K 시리즈가 많은데 그 중에서 K 게임기 완전히 우리가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종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예, 정리해볼까요? 네, 여의도의 미래를 짊어질 유진우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오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